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총 6문제가 있습니다. 이 6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각 직위별로 인사 고가가 가장 높은 그 사원의 성명을 D의 5번부터 시작해서 F의 5번 그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지금 여기다가 이제 결값을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직위가 이제 부장이다, 과장이다, 대리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는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 가장 높은 걸 일단 찾아요.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성명을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은 우리 직위가 과장인 그 사람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걸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원명, 성명을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각 직위별로 인사고가의 최고점에는 동점이 없음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인덱스 매치 맥스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먼저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데이터가 지금 표 3번에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 중에서 부장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직위 중에서 부장인 사람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부장이 3명이 있네요. 그 부장의 이제 인사고가를 보니까 30,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24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값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우리 30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승연이요.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이승연하고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직위 중에서 부장인 사람을 찾아서 그 부장인 그 사람의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거 그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맥스를 사용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맥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조건 작성해 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만 최대값을 구할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최대값 먼저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맥스라는 요 함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들 중에서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직위가 부장인 그 사람을 찾아서 뭐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우리는 인사고가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계산할 법인을 우리가 인사고가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30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제일 높은 게 지금 30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이렇게 구했으면 그 30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그 위치를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세 번째 위치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 중에서 이름이 지금 요만큼이 들어있을 때 이 이름 중에서 세 번째 이름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이승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찾은 이 30이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해당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이 있고요. 0이라는 옵션이 있고 1이라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주겠죠. 그때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범위의 값이 만약에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 내림차순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 돼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렬이 안 되어 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 돼 있을 때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겠죠. 찾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찾아주냐?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이제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이제 정렬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데,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범위의 값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매치라는 이 함수에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서 이제 30, max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30이라고 요 값을 이제 구해놨죠. 그러면 이 30을 우리가 이 인사고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제 찾겠죠. 그때 이 인사고가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옵션을 이제 0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요 맥스 함수에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채우기를 이제 오른쪽으로 하겠죠. 오른쪽으로 할 때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부터 하자고요. 자, 지금 일단은 요 범위요. 요 범위가 지기가 들어있는 이 범위예요. 내가 만약에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도 이 범위를 우리가 범위 지정해야 되고, 과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이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리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도 지금 이 범위를 우리가 범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의 10번에서 2의 18번 요 셀이, 이 영역이 지금 인사고가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을 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우리는 무조건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인사고가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인사고가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4번 셀 좀 보자고요.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부장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 했을 때 과장 찾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칸 이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대리 찾아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 우리가 달러 같은 거 붙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옆으로 일단은 채우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했더니 과장들 중에서 과장들 그럼 지금 과장이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3명이 있죠. 이 3명의 데이터 중에서 인사고가가 제일 높은 게 25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것도 보자고요. 대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가 여기도 있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인사고가 제일 높은 게 18이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18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맥스는 이제 맞게 쓴 거죠. 맞게 썼으니까 지금 요 맥스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 좀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매치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고요. 우리는 이제 찾을 거예요. 뭘 찾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맥스 함수로 구했던 거,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맥스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맥스 함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내가 최대값 구한 거를 그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우리가 인사고가가 지금 이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내가 찾은 그 맥스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달라. 그때 이제 옵션은 뭐다? 0이다 하고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사고가를 이만큼 잡았을 때 아까 부장의 최대값이 우리 30이었죠. 30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구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건 이제 틀린 거라고요. 왜 틀렸냐? 지금은 다행히도 이 인사고가 중에서 30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요 데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의 이제 대리 있죠. 이 대리가 지금 인사고가 6이지만 이게 만약에 30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 값을 이제 30으로 땅 하고 이제 바꿨습니다. 바꾸게 되면 이 값도 지금처럼 1로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 맥스 값을 구해놓고 이 범위에서 30을 찾아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30 있네. 그리고 1을 하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매치라는 함수에서 옵션으로 이제 0을 썼죠. 0을 쓰게 되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준다고요.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정확하게 30이라는 값이 여기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1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리의 30을 찾는 게 아니죠. 부장들 중에서 3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위치인지 그걸 찾아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우리 찾을 값이고요. 얘가 이제 범위예요. 범위. 해서 이 범위에서 그냥 찾아달라. 그게 아니라 지기가 부장인 그 사람들 중에서 30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 범위에도 지기가 부장이다. 그 조건을 우리가 같이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부장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고 지금처럼 범위값을 인사고가라는 이 범위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따가 또 우리가 또 채우기엔들 할 거니까 지금 이 범위가 지금 이 지기가 들어있는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이제 뒤에 4번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내가 과장을 찾더라도 지금 이 범위에 찾을 거고요. 대리를 찾을 때도 우리가 이 범위에서 찾겠죠. 해서 이 범위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으로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2의 10번에서 2의 18번이다. 그러면 인사고가 들어있는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으로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 3 하고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이 범위에서 30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지만 그때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 30인 거는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식 한 번만 다시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우리 찾을 값이에요. 찾을 값. 그리고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범위예요.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요 0이 이제 옵션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부장들 중에 인사고가 제일 높은 거 그 값을 이제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제 30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값을 매치라는 함수에서 찾을 값으로 썼어요. 해서 그러면 30이라는 그 값을 찾아라. 찾을 때 우리가 그냥 인사고가에서 찾아달라. 그러면 얘가 나온다고요. 얘가. 대리 중에 이제 인사고가가 30인 게 얘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 부장들의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인사고가가 30인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걸 찾아달라. 그래야 정상적으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해서 이 범위에도 지금처럼 지기가 부장이다.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요. 과장 그럼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있죠. 과장들 중에서 제일 높은 인사고가가 25예요. 그래서 25하고 아까 구해놨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엔들을 이렇게 이제 과장 거를 하게 되면 그 과장의 데이터는 지금 인사가 고가가 지금처럼 이만큼이 들어있을 때 그때 지기가 과장인 그 사람들 중에서 25라는 값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리고 4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요. 대리 거를 보게 되면 대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중에서 인사고가 제일 높은 게 30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원래는 이게 30이 아니죠. 아까 제가 이 값을 바꿨잖아요. 아까 원래 값은 여기 6이라고 들어있었습니다. 해서 대리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제일 높은 게 18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 하고 이렇게 이제 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매치까지 이제 묶어서 이제 채우기엔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여섯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기 중에서 대리의 값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고가가 18인 게 지금 요 위치에 있죠. 얘가 지금 여섯 번째 데이터가 맞죠. 해서 여섯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위치 값을 찾아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치의 값을 찾았으면 이제 그 해당 위치의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인덱스는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 값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 번호 그리고 열 번호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이만큼의 범위 지정할 거고요.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이 칸에다가 우린 전부 다 이름 출력해달라. 그때 성명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A열에 첫 번째 열에 있죠. 첫 번째 열에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이름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들어있는 이 열은 변하지가 않죠. 해서 그냥 열 번호는 1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숫자 1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홍길동의 이제 이름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 김세연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이승연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 김경수가 출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행번호는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행번호를 지금 여기다 이제 다 구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장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위치에 있고 이 위치가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봤을 때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 30인 게 세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그때 3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승연하고 요 데이터가 이것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치라는 이 함수 쓴 거 있죠. 얘가 지금 행 번호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컨트롤 X 잠깐 해놓을게요. 해놓고 우리 인덱스로 묶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요. 범위 지정할 때 요만큼이요. 요만큼은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 매치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승연 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가 지금 우리 전체 범위를 잡아놓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인덱스의 이 전체 범위는 이 범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승연 하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은 김경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는 이제 지순여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좀 보자고요. 인덱스 얘가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매치 함수에서 구한 거 요만큼이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행 열이요. 범위 행 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직위가 부장인 그 사람들의 인사고가 이 점수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인사고가 제일 높은 게 아까 30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로 이제 구해 준 거고요. 그때 요 3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match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구했죠. 구했더니 아까 우리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전체 범위를 잡아놓고 3행 1열의 값을 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승연의 값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이승연의 이 이름은 3행 1열에 있는 거 맞죠? 해서 3행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이 위치의 값을 우리가 매치로 구해준 거고 1열이다 하고 숫자 1은 직접 썼어요. 왜? 우리는 무조건 이곳에다가 이름을 출력할 거니까 이름은 우리 이 전체 범위로 봤을 때 무조건 1열에 있기 때문에 이 열번호는 변하지 않겠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하고 직접 써준 거고 이 행번호는 이 인사고가의 최대값이 이제 어디냐 그 위치에 따라서 행번호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해서 행번호를 우리가 이제 매치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구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 좀 보자고요.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했어요. 그 최대값이 우리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0을 써서 지금처럼 매치라는 함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범위로 지정할 때 우리가 그냥 인사고가 이 범위를 지정한 게 아니라 앞에다가 이제 부장들 중에서라고 해서 우리가 요 조건을 우리가 같이 써줬죠.
해서 우리가 맥스 값을 아까 구했을 때 부장의 이제 맥스 값을 구했을 때 아까 30하고 나왔는데 대리 중에서 이제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30이 요 데이터 하나밖에 없지만 이 대리가 이제 인사고가가 3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30의 값을 이 범위에서 인사고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얘를 찾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지계에 대한 그 조건을 넣어줬다고요. 해서 직위 중에서 우리 부장이랑 똑같은 이 사람들 중에서 30이라는 그 값의 위치 값을 찾아달라 해서 정확하게 이 값을 찾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범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번 문제처럼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특정 이름을 출력하게 해달라 이런 문제가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이 함수를 섞어서 어떻게 이제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인덱스의 이제 형식 당연히 기억해야죠. 그리고 매치라는 요 함수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내용 이해하고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보게 되면 GA 10번에서 GA 18번 그 영역이 있대요. 그 영역에다가 총급여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GA 10번에서 GA 18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총급여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총급여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지금 우리는 기본급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근데 우리 상여금을 더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표 3번에는 상여금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또 상여금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상여금은 기본급에다가 상여 비율을 이제 곱해서 상여금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얘 찍어주면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상여 비율만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상여 비율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때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상여 비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상여 비율이라는 거는 인사고가에 따라 다르며 표 1번에 A3번에서 B의 6번 이 영역을 참조해서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이제 A3번에서 B의 6번 영역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보니까 이제 상여 비율이 이쪽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3%, 5%, 7%, 10% 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들어있는데 이 값은 뭐에 따라 바뀌어요? 우리 인사고가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 고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상여 비율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부서가 이제 판매부이거나 직급이 1급인 경우에는 상여 비율 1%를 이제 추가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여 비율을 이제 1%를 이제 추가할래 말래 그거는 우리가 부서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직급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표 1번에서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가지고 올 때 이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인사고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 단위로 들어있죠. 그리고 상여 비율도 지금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열 단위로 돼 있는 이런 표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여 비율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급여를 구하는 요식 좀 써보자고요. 자, 총급여를 구할 때 우리는 일단 기본급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본급에다가 더해줘라. 뭘 더하냐? 기본급 곱하기 우리 상여 비율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왜?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을 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상여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그렇게 해주면 이제 총급여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부서가 판매부이거나 직급이 이제 1급인 경우에는 상여 비율을 1%를 이제 추가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을 할 때 우리가 상여 비율에서 더하기 이제 추가 상여 비율을 우리가 이제 더할지 말지 그걸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제 묶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상여 비율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구할 때는 부서하고 이제 직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if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if 함수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를 더해 달라. 1%를 더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여 비율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1%를 할 거야 말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총 급여를 이제 구하는 그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상여 비율에다가 우리가 if를 써서 1%를 더할 거야 말 거야. 그걸 이제 결정을 해 준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그리고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상여 비율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if 함수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if에서 이제 조건을 전부 다 이제 걸어주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1%를 더해라.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상여 비율만 곱해 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조건이 지금 이 조건을 보고 얘기하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 1%를 이제 추가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상여 비율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이 앞에 있는 값이랑 서로 이제 곱해라.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상여 비율만 이 앞에 식에다가 서로 곱해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총 급여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 방법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이라는 걸 구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vlookup 이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vlookup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참조 범위는 우리가 이제 이만큼을 잡을 거예요.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사고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인사고가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사람을 계산해도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해도 이 범위를 참조할 거고요.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할 겁니다. 해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옵션은 똑같죠. 그때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에는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거고요. false라는 거는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거죠. 해서 우리 true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vlookup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vlookup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의 이 인사고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이 6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쓰게 되면 6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찾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쓸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옵션을 이제 true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쓸 때는 이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자, 요 식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본급 여기 있죠. 기본급 더하기 그 다음에 또 기본급이요. 기본급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이제 상여 비율 요거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상여 비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표에서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꺼내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vlookup이요. 자, v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사고가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열 번호 찍어줘야죠. 내가 이 인사고가 6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을 거예요. 찾아서 우리는 이제 상여 비율을 가지고 올 거죠. 그때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상여 비율은 이제 두 번째 열에 있죠. 해서 그때 이제 열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V룩업을 쓰게 되면 이제 상여 비율이 이제 구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구해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해라. 뭘 더하냐? 우리 추가 상여 비율 그 1%를 이제 더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 1%를 더할 건지 말 건지는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가 이제 판매부이거나 직급이 이제 1급인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서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직급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중간에 보니까 지금 이거나로 묶였죠. 그 얘기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if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if 써주고 우리는 조건이 두 개인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은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줄 겁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부서가 이제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 찍어주고요. 이 부서가 뭐랑 똑같냐?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 직급이 이제 1급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직급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게 1급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우리는 이제 1%를 더해주는 거죠. 해서 1%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거짓일 때는 아예 작성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를 여기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쓴 V룩업이 우리 상여 비율을 구해 놓은 건데 상여 비율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로 여기서 열었죠. 그리고 그 가로가 이제 맨 마지막 여기서 이제 닫힌다고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V룩업에서 이제 상여 비율을 우리가 이제 구해 놓은 거고 그거 더하기 그리고 이제 if 함수 써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준 겁니다. 그래서 if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조건이 지금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1%라고 그 값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상여 비율에다가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24만 8천 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채우기 핸들만 하면 이제 총급여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자, 지금 요 식이 좀 잘려서 보이죠? 요거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F10번 셀에 들어있는 게 이게 기본급이죠. 그래서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곱하기 있죠. 곱하기 똑같이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상여 비율을 이제 곱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가로가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난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가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뒤에다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더하기요. 그 뒤에 이제 더하기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if를 써서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 내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가로 닫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쓴 거 요거 지울게요. 그 밑에 것도 다 지워버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때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바로 시작하면 되죠. 자, if 쓰기 전에 여기 띄어쓰기 좀 할게요. 자, if 쓰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조건 써줘야죠. 우리 조건은 if 함수의 조건은 지금 이 조건 쓰는 거예요. 이 조건에 따라서 상여 비율에다가 이제 1%를 추가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에다가 1%를 바로 더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여 비율을 곱해줘라. 그거죠. 그래서 상여 비율에다가 1%를 더한 값을 이제 기본급에다가 곱해줄지 아니면 그냥 상여 비율만 곱할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우리 조건은 이제 두 가지죠.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5와 써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부서요. 부서가 이제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이제 1급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급이 1급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5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죠. 그래서 5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냥 상여 비율 더하기 1%를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사고가 나는 이제 6이니까 나는 첫 번째 사람 거 구하고 있으니까 이 6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상여 비율을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열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상여 비율을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구해준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더하기 1%를 바로 더해버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여 비율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여 비율 구한 게 vlookup이니까 vlookup 요만큼 요 식을 그대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복사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자, 지금 식이 두 줄로 이제 표현이 돼서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일단은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 누르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 좀 쭉쭉쭉 할게요. 채우기 핸들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이 너무 길어서 뒤에까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요거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급 더하기 그리고 기본급이요.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 그리고 if 바로 시작했죠. if 바로 시작해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되는데 이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 더하기 1%를 해달라. 상여 비율을 지금 우리가 vlookup으로 구했죠. 그래서 상여 비율 더하기 1%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여 비율을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vlookup으로 그냥 상여 비율만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그리고 상여 비율에 1% 더한 거를 이제 곱할 거냐 아니면 그냥 상여 비율만 곱할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방법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됩니다.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식이 되게 길죠. 길 때는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었듯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간략하게 써놓고 이걸 보면서 쓰는 게 헷갈리지 않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BK 우리 비고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 H10번에서 H18번 그 영역에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BK 비고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비고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BK 비고라는 거는 인사고가라는 거를 인수로 이제 받아서 비고를 이제 계산하는 함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사고가를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랬죠.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가로 안에 우리 인수로 받을 거 인사고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 비고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인사고가를 이제 인수로 받는데 그때 이제 인사고가가 25 이상이면 25점 이상이면 승진 급여 인상이다. 요걸 이제 출력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점 이상이라면 우리 급여 인상이다. 이렇게만 출력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점 미만이면 급여 동결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일단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축키 Alt하고 F11번이요. 그거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모듈이라는 걸 우리가 삽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을 이제 삽입해 달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요거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네모 박스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퍼블릭 펑션 요거를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퍼블릭 한 칸 띄고 펑션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BK 비고 가로 열어주고 인사고과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엔드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인사고가라는 거를 이제 인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이제 인사고가 그거 입력 받은 게 25 이상이야 아니면 10 이상이야 아니면 1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볼 때 우리가 if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if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인사고가라는 게 있는데 이 인사고가가 크거나 같다 2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5 이상이라면 우리 BK 우리 비고요. BK 비고에다가 뭘 출력해라? 우리 승진 가로 열고 급여 인상하고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25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이제 else하고 else로 넘어오겠죠. 근데 그때 이제 10점 이상인지 10점 미만인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if요. 해서 else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인수를 받은 그 인사고가가 이번에는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0 이상이면 우리 BK 비고라는 곳에다가 어떤 글자를 출력해달라? 우리 급여 인상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10 이상도 아니래요. 그럼 또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출력해라? BK 비고라는 곳에다가 무조건 급여 동결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nd if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5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10 미만이냐 그렇게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왔지만 우리는 2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10 이상이야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25 이상도 아니고 10 이상도 아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이제 10 미만이라는 얘기니까 10 미만이야 그건 이제 따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해서 인사고가가 이제 25점 이상이라면 승진 급여 인상이라고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0 이상인지 10 미만인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else if라고 써서 또다시 인사고가를 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0 이상이라면 급여 인상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25 이상도 아니고 10 이상도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10 미만이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 급여 동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아이콘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엑셀 아이콘 요거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비고의 첫 번째 칸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칸 찍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fx 하고 있죠. 요 fx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뜨면 그때 이제 범주 선택에서 우리가 지금 만든 사용자 정의를 보여달라. 사용자 정의 함수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BK 비고하고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게 요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요 이제 BK 비고라는 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인사고가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인사고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얘는 인사고가가 10 미만이니까 급여 동결이라고 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10이죠. 인사고가 10이니까 얘는 이제 급여 인상.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25 이상이 되겠죠. 25 이상이니까 승진, 급여 인상 그렇게 이제 뜨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25니까 25 이상이죠. 해서 얘도 이제 승진, 급여 인상 그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20이고 그 다음 거는 이제 18이죠. 그러면 이 두 개는
25 이상이 아니고 10 이상이니까 급여 인상하고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28이니까 25 이상이죠. 25 이상이니까 승진, 급여 인상 그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24죠. 24는 25 이상이 아니니까 10 이상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급여 인상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15니까 얘도 이제 급여 인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G의 22번부터 G의 26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G의 22번, 2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틀린 개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첫 번째 조건 보니까 count, count A, count if, count blank 이 네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 여기에는 이제 틀린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그걸 세야 돼. 여기에는 지금 우리 틀린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몇 문제를 틀렸는지 그걸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1이라고 막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빈칸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빈 공란이 틀린 문제를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틀린 개수를 구할 때는 지금 이 범위에서 빈칸의 개수를 이제 세서 여기다 이제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빈칸의 개수를 셀 때 우리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 count라는 이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ount a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셀들의 이제 개수를 세줍니다. 그리고 count if는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그 개수를 세주죠. 그리고 count blank가 이제 빈칸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unt blank를 쓸 때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count가 됐든 count a가 됐든 그런 거 쓰듯이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count blank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지금 이 범위에서 빈칸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사람은 요 빈칸이 요거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1라고 뜬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 두 칸이 이제 비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빈칸이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빈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세 칸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 하고 틀린 개수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count blank라고 써주고 지금 이 범위만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 칸들 중에서 빈칸의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H의 22번부터 26번 그 영역에 등급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H의 22번부터 H의 2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다 이제 등급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부터 네 번째 지상까지 다 있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틀린 개수가 만약에 0개이면 만점이라고 지금 이 등급에다가 표시를 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은 틀린 개수가 0개이기 때문에 요 칸은 이제 만점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만점이 아니라면 점수에 따른 그 등급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해 보니까 1등급일 때 1등급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2등급이면 2등급, 3등급이면 3등급 그런 식으로 이제 이곳에 결과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우리 지상을 보니까 등급은 표 5번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등급이 쭉쭉쭉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게 얘가 이제 등급이죠. 해서 4등급이다, 3등급이다, 2등급이다, 1등급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이 등급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몇 점에 이제 해당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결정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점수는 문제당 점수가 정해져 있나 봐요. 그게 이제 B의 28번부터 F 28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문제당 점수다 해서
각 1번 문제가 이제 15점이고요. 2번 문제가 이제 15점, 3번 문제, 4번 문제가 이제 20점, 20점, 그리고 5번 문제가 30점이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당 점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점수 먼저 좀 구해보자고요. 점수를 구할 때는 지금 여기 문제당 점수가 이곳에 있고, 그리고 내가 맞은 문제는 지금 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틀린 거는 그냥 빈 공백으로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점수를 구할 때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랑 문제당 점수 얘랑 서로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요 sum product가 지금처럼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을 각각 이제 값들을 서로 싹 다 이제 곱해요.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sum 합을 이제 구해 줍니다. 그때 이제 sum product 좀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sum produc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열이요. 자, 이 배열에 들어있는 이 값이랑 이 배열에 있는 값들을 서로 대응되는 그 값들을 서로 곱해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sum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이 첫 번째 이 값이랑 얘랑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값이랑 얘랑 서로 곱해요. 또 세 번째 이 값이랑 이 점수랑 또 서로 곱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값이랑 이 점수랑 또 서로 곱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이 점수랑 서로 곱합니다. 그 곱한 값들의 전부 다 이제 합을 다 구해준다고요. 합을 다 구해준다고요. 그게 이제 sum product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um product라고 쓰고 그리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80점 하고 나왔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요 3번 문제 하나 틀렸죠. 3번 문제가 20점짜리예요. 그러면 20점, 100점 만점에 이제 20점 빼면 8점, 80점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육엔드를 쭉쭉쭉 하면 되는데 체육엔드를 쭉쭉쭉 하면 이제 값이 전부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지금 여기 보세요. 나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점수를 구할 때는 이 문제 맞았다 틀렸다 이걸 가지고 하면 될 거고 두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또 요걸 가지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사람 걸 가지고 할 때는 세 번째 사람의 이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 이걸 가지고 하면 되고 네 번째 사람은 그 밑에 거, 다섯 번째 사람은 그 밑에 거 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B의 22번부터 F의 22다 해서 지금 이 범위를 지정한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문제당 점수는 이 범위에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의 28번부터 F의 28번은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싹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채우기만 쭉쭉쭉 해주면 이제 점수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람 거 점수 좀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여기 1번 문제 틀렸고요. 그리고 5번 문제 틀렸습니다. 1번하고 5번 틀렸으니까 이 점수 두 개 더해주면 45점이 되죠. 그리고 맞은 거 보면 요 세 문제 맞았어요. 요 세 개 값을 다 더해주면 55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100점이래요. 세 번째 사람은 전부 다 맞았다. 그렇게 이제 표시돼 있죠.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은 지금 맞은 게 요만큼이고 틀린 게 얘가 틀렸어요. 틀린 문제가 30점짜리니까 70점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사람은 35점이래요. 지금 이 사람이 맞은 거는 요 1번 문제하고 우리 3번 문제 요 두 문제 맞췄대요. 그러면 요 두 개 값 더해주면 35점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수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점수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그 등급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근데 그 등급은 표 5번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 5번에 보게 되면 각각 이제 점수마다 등급이 다 부여가 된 거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이 표 5번을 참조해야 되는데 그때 점수가 지금처럼 행방향으로 그리고 등급이 이제 행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H룩업이요. 자, H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참조 범위를 이제 지정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행 번호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내가 어떤 사람 거의 점수가
몇 등급이에요? 그렇게 이제 찾을 때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이 참조 범위는 우리가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H룩업, V룩업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때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값이 있었습니다. 우리 true라는 게 있고 false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true는 우리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옵션을 또 쓸 수 있는 게 이제 false가 있죠.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은 근사값을 찾아주세요. 고고고. 그다음에 이제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H룩업, V룩업에서 쓸 수 있는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첫 번째 사람의 등급을 구할 때 그때 이제 80점이죠. 그 80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80점이 있네요. 똑같은 거 찾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의 점수는 55점이에요. 55랑 똑같은 거 찾아라. 55랑 똑같은 게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100점이에요. 10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H룩업에서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true라는 옵션을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H룩업을 쓸 때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 점수 구해놨죠. 이 점수 구해놓은 거는 우리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H룩업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H룩업이라고 이렇게 씩 써주고 지금 내가 방금 썸 프로덕트로 구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죠. 이 범위에서 내가 구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는 등급을 가져갈 건데 내가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 설정했을 때 이 등급은 두 번째 행에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행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을 우리가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H룩업 끝이요. 그러면 요 H룩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썸 프로덕트가 지금 우리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이 범위가 이제 우리 참조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숫자 2가 우리 행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H룩업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얘는 80점이니까 1등급이 나온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55점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등급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00점이니까 1등급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70점이니까 이제 우리 2등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이 이제 35점이니까 이제 우리 4등급이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등급을 표시할 때 지금처럼 1, 2, 3, 4 요 숫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니까 1등급이다 해서 등급이라는 글자까지 뒤에다 이제 붙여줘야죠. 그때는 이제 우리 M% 연산자 요거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지금 방금 구했던 그 식 맨 뒤에 가서 M%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등급이라는 글씨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등급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이렇게 이제 등급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문제에서 표시한 대로 얘처럼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아직 안 했잖아요. 요거. 우리 틀린 개수가 만약에 0개면 만점이라고 표시하라 했어요. 등급에 표시하지 말고 만점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요 세 번째 사람이 틀린 개수가 0개죠. 0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1등급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만점. 그렇게 이제 두 글자가 표시되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모든 식을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틀린 개수가 이제 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if 써주면 되겠죠. if 써서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틀린 개수가 바로 앞에 있죠. 해서 이 틀린 개수가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만점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계산한 대로 등급을 표시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썼던 식을 싹 다 이제 붙여넣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등급 하고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 틀린 개수가 0개일 때 만점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틀린 개수가 만약에 0개면 만점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급을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if 함수에서
if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뒤에 22번 셀에 들어있는 게 우리 틀린 개수가 들어있는데 그 틀린 개수가 0개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틀린 개수가 0개랑 똑같다면 만점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요 세 번째 사람이 틀린 개수가 0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점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고 만약에 틀린 개수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등급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H룩업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7번에서 하래요. 표 7번에 보면 지금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용보험료를 계산해서 우리 G40에서 G47번 그 영역에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다 이제 나타내라. 그거죠. 그때 이제 고용보험료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 나왔네요. 고용보험료는 월 평균 임금이 만약에 25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지금처럼 여기에다가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여기에다가 월 평균 임금의 0.1%를 더하는 거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 7번을 봤을 때 월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쭉쭉쭉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월 평균 임금에다가 고용보험료율 요걸 이제 우리가 곱해 줘야 되는데 이 고용보험료율은 우리가 이제 이 표 7번에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상을 읽어보면 종사자 수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표 6번 영역을 참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6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종사자 수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율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표 6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용보험료율을 우리가 이제 이 표 6번을 참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이 월 평균 임금이랑 서로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고용보험료가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의 고용보험료는 월 평균 임금이 250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요. 만약에 250만 원 그 미만이라면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이제 계산한 상태에서 이만큼을 이제 추가로 우리가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작성할 때 if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앞에다가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해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월 평균 임금에다가 곱해라. 뭘 곱하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지금처럼 요만큼에다가 지금 이만큼을 더 추가로 이제 더해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한 거에다가 뒤에다가 요만큼을 이제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월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죠. 해서 그 뒤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우리 월 평균 임금이요. 임금의 0.1%에 해당하는 값이요. 해서 그 뒤에다가 월 평균 임금 곱하기 우리가 0.1%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원래 고용보험료에다가 월 평균 임금 곱하기 0.1% 그만큼의 이제 값을 더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계산하든 어차피 요만큼 이제 더하냐 마냐 그 차이죠. 어차피 앞에 있는 이 식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일단은 요만큼만 일단 먼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월 평균 임금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찍어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료율만큼만 우리가 이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용보험료율 요걸 이제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이제 표 7번이었기 때문에 표 6번에 이제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H룩업이나 V룩업 그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 6번을 봤을 때 종사자 수가 지금처럼 행방향으로 들어있고요. 그때 이제 고용보험료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H룩업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룩업이요.
자, 우리 h 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h 룩업이니까 행 번호를 우리가 작성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돼요. 해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를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H룩업, V룩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이 true라는 옵션은 이제 우리가 생략 가능한 거,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true고, 그 다음에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도 있죠. 해서 H룩업, V룩업에 쓸 수 있는 옵션에는 지금처럼 true, false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true라는 거는 이 찾을 값을 내가 참조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고고. 그 다음에 false라는 이 옵션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요. 해서 우리가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H룩업에 쓰고 찾을 값은 우리가 이 고용보험료율이 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종사자 수가 이제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죠. 해서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첫 번째 사람의 종사자 수가 지금 이만큼이죠. 해서 이 종사자 수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값을 지금 우리 C의 40번 셀 요걸 이제 찍어주면 될 거고, 그때 이제 참조 범위는 우리가 요만큼은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4,829명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얘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그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14,195명이에요. 14,195명을 이 범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H룩업을 쓸 때 true라는 그 옵션을 써서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때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옵션을 쓸 때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4,829명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게 고용보험료율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 이 참조 범위에서 두 번째 행에 전부 다 쭉쭉쭉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행 번호를 우리가 2하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일단은 월평균 임금은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제 고용보험료율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구해온다 그랬어요. 해서 H룩업이라 써주고, 나는 첫 번째 이 데이터에 우리 고용보험료를 구할 때는 종사자 수가 이거 되겠죠.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되겠죠. 이 범위에서 찾아서 이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고용보험료율을 갖다 달라. 그때 이제 뒤에다가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을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60원이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 이제 구한 게 지금 요만큼 구한 거예요. 요만큼 이제 구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한 거 있죠? 지금 요만큼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 이제 색깔 좀 바꾸자고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지금 요만큼 이제 구해 준 거예요. 요만큼 이제 구한 거고, 그 식을 지금 방금 내가 썼던 식을 요걸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이제 if 시작해서 이제 조건 걸자고요. 그때 조건은 지금처럼 월 평균 임금이 만약에 250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if 함수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때 이제 조건은 이제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짝다 25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뒤에 40번 셀에 들어있는 이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근데 그때 이제 이 식을 아까 우리가 계산해 놓고 잘라내기 해놨죠. 그럼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돼요. 붙여넣기 하면 지금 여기 식이 쭉 들어갔죠. 요 식이 지금 요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똑같이 이제 컴마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한다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걸 쓰면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요걸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붙여넣기 한 번 더요. 한 번 더해서 지금 이곳에 이만큼 이제 붙은 이 식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다가 요만큼만 이제 더 계산해서 계산한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월평균 임금 곱하기 0.1% 그것만 하면 되겠죠. 월평균 임금은 지금 이곳에 가지고 있으니까 월평균 임금 요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0.1% 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용보험료가 지금 요만큼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요 식부터 좀 보자고요. 지금 이 식에서 이제 색깔 좀 바꿀게요. 색깔 좀.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if 시작했고요. 우리 조건이 월 평균 임금이 250 미만이야. 그게 이제 조건이죠. 해서 월 평균 임금이 250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쓴 거고요. 이렇게 이제 250 미만이라면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로 이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식이 지금 요만큼이죠. 해서 월 평균 임금이 250 미만이라면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고 그 외에는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에다가 월 평균 임금의 0.1%를 더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한 거에다가 월 평균 임금의 0.1%를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보험료를 구했는데 그 밑에 이제 지상 읽어보니까 10단위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우리한테 화면상에는 100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13,258원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지금처럼 13,300원 그렇게 이제 나오게 이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이제 10단위에서 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으로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쓸 때 문제에서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0,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마다 이제 우리 자릿수를 쓸 때 12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그렇게 이제 함수 써놓고 자릿수를 이제 -1로 지정을 하고 얘는 -2, 얘는 이제 -3, 얘는 이제 -4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0단위까지 표시해라. 100단위까지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제 자릿수를 -2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썼던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으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라운드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계산한 그 모든 값들을 이제 올림을 해달라. 올림을 할 때 10단위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2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에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을 라운드업 올림을 해달라. 그때 이제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2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도 이제 계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작성했던 거,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해서 아래쪽으로 좀 갖다 놓을게요. 좀 이따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료를 구할 때 어차피 이 조건에 만족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식이잖아요. 해서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을 우리가 딱 한 번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월평균 임금의 0.1%를 더하냐 안 더하냐, 그거를 이제 따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물어볼 거냐? 지금 우리 어차피 구하는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월평균 임금의 0.1을 더할래 말래, 그것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지금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이 값을 안 더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이 값을 더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요 식을 써놓고 그 뒤에서 이제 if 함수로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해서 if 함수 쓰고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 작성한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0을 더해라, 0을 더해라, 0을 더해라. 그 얘기는 지금 이 조건에 만약에 만족을 하면 딱 요것만 이제 딱 계산을 하고 그 뒤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라, 0을 더해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월평균 임금의 0.1%를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월평균 임금에 우리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라, 0.1%를 한 그 값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가 고용보험료 구하는 그 시기 얘가 이제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시기니까 요거를 이제 한 번만 써주고,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서 얘를 더하냐 안 더하냐 그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물어봐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만 계산해주면 되죠. 해서 앞에서 계산한 거 거기다가 0이라는 값을 더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월평균 임금의 0.1%를 더해줘야 되니까 월평균 임금 곱하기 0.1%를 해서 그 값을 이제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아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을 썼을 때 우리 D의 40번부터 시작해서 H축업 요만큼이 이제 우리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그거 이제 계산한 거죠. 그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요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그 밑에 것도 싹 다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 새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아까 구했던 것처럼 D의 40번 셀 그거 곱하기 H축업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 시기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 뒤에다가 더해라, 더하기 이제 열어주고요. 더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로 이제 물어봐 주면 됩니다. if 만약에 조건이요. 여기서 조건이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월평균 임금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250 미만인지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뒤에 40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250만 원 미만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미만이라면 0이라는 값을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월평균 임금 곱하기 0.1% 한 값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가로만 닫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데, 얘도 이 값도 이제 우리가 10 단위에서 올림을 해서 100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죠. 해서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을 전부 다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업이라고 쓰고, 지금 내가 이만큼 계산한 거를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해서 100 단위까지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용보험료가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요거를 우리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지금 여기다 쓴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계산된 그 결과에다가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0이라는 값을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월평균 임금 곱하기 0.1%한 이 값을 이제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0이라는 값을 더해주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지금처럼 월 평균 임금의 0.1% 그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을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썼던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 문제, 이 6번 문제를 풀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고용보험료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원래 우리가 구하던 그 고용보험료에다가 월평균 임금의 이제 0.1%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더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고용보험료 구하는 그 식이 똑같으니까 그 식을 이제 한 번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0을 더하거나 아니면 월평균 임금의 0.1%를 이제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이제 앞에다가 썼냐 뒤에다 썼냐 그 차이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쉬운 것도 있고 헷갈리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들 중에서 쉬운 것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 위주로,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죠. 왜? 지금은 연습하는 그 단계니까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접해서 이런 게 좀 수월하게끔 문제 풀기 쉽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일단은 한글로 먼저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식을 쓰면 헷갈리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식을 한 번에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면 그 해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